한국의 빠른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나라만큼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고 날조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학생들에게 한국은 중국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고 한복과 김치, 태권도 등의 한국 문화를 자신의 나라 문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음식이나 복장들을 베끼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한국을 음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마라탕을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우기고 있고 한국은 문화 도둑국이라며 자신들의 유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에까지 글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한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한국으로 여행을 갔고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에 정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 심지어 한국에 3주는 넘게 머무르려고 했으나 나는 한국에서 일주일도 채 머무르지 않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나의 학창시절은 정말 특이했어. 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나는 유럽이라는 대륙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정말 뜬금없는 국가인 중국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시아행에 완강히 거절했으나 내 아버지께서는 중국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고 나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게 되었고 중국에서의 학창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다. 일단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중국어가 서툰 나를 절대 배려해주지 않았으며 무조건 내게 중국어로만 말을 걸었기 때문인데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내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사용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침을 튀겨가며 뭐라고 말하며 나를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 사실 내 모국어도 영어가 아니지만 영어는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하는 언어인데 중국인들은 항상 중국어 사용만을 강요하고 마치 영어라는 언어를 혐오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그런 중국인들의 행동 덕분에 나는 생존을 위해 중국어를 몹시 빠르게 터득하긴 했지만 말이야. 또한 그들의 이런 배려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 중국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새치기나 거짓말, 공공장소에서 소란 등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나는 중국에서도 꽤나 부유하고 발전한 도시에서 살았음에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머리를 감거나 양치를 하지 않고 이들은 샤워도 안 하는지 가끔 그들이 물티슈로 몸을 닦을 때마다 물티슈는 마치 자동차 기름때를 닦은 것 마냥 새까맣게 변해버리더라. 가장 최악인 건 이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인데 나는 중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배우며 한국을 정말 가난하고 문화도둑질의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 중국인 선생들은 한국은 원래 중국 영토고 이 땅을 언젠가는 꼭 수복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한복과 김치 등은 중국 것인데 한국이 문화도둑질을 해갔다고 하질 않나? 심지어 중국의 학생들도 한국인들은 공자나 이소룡 등의 중국 인물을 한국 인물이라고 우기고 있는 파렴치한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은 몹시 가난한 국가로 거리에는 거지들로 넘쳐나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곧바로 망해버릴 국가라고 주장하며 중국에서 일주일치 생활비만 있으면 한국에서 몇 달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그때의 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문화도둑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졌는데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대학교에 진학할지가 고민되었기 때문이야. 갈피를 못 잡던 나는 중국에서 몹시 가까운 한국을 여행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고 한국은 가난하고 물가가 저렴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3주간 풍족하게 머무르려고 중국에서 한 달은 생활할 수 있을 만한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3주는커녕 일주일도 지내지 못하고 쫓겨나듯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중국 교육과 중국인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이야.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 저렴하기는커녕 거의 몇 배나 비쌌기 때문인데 중국에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한국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수준의 돈이더라고. 실제로 한국의 어떠한 음식점을 가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비싼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며 심지어 비싼 음식을 엄청나게 남기는 경우도 많더라. 중국인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돈을 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며 어떻게든 입안에 음식을 우겨넣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야. 길거리 음식이나 과일들도 마찬가지야.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노점들은 몹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위생관념 또한 훌륭해서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돈도 잘 안 만지려고 하시더라.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최첨단 인프라를 보고 있자니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비하한 것인지 북한과 헷갈린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 그리고 거리에는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천지였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냥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과 인프라는 정말 최고였어.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중국어를 배우느라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 나였지만 한국인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정말 자신들의 일처럼 나를 도와주더라고. 이들은 나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도록 친했던 친구처럼 나를 정말 신경 써주고 잘 대해줬다.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중국에서 살던 내가 이런 한국을 겪고 나니 나는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고 슬퍼졌어.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아무리 절약해도 한국에서 일주일도 채 머무를 수 없었을 뿐더러 중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갇혀만 살았던 나의 지난 3년이 너무도 아까웠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은 나는 더욱 큰 세상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께 중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아닌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말 인간다운 삶과 어떠한 제약 없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 현실을 부정한 채 한국의 열등감만을 느끼며 거짓된 정보로 남을 혐오하기에만 바쁜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중국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나 또한 언젠가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을 시샘하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싶어 해도 근본은 흉내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천공항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으며 명동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 구석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나는 스웨덴 사람으로 중국인들은 내 나라의 길거리에 대변까지 싸는 형편없는 민족이거든. 내가 겪은 한국인들은 몹시 신사적이고 염치를 아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상상할 수 없다. 네가 한국에서 꿈을 펼치려 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 살았지만 이들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합친 것만큼 잘 살게 되었거든. 성공한 나라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런 그들과 함께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할 때마다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온다. 물론 그들은 인구가 많으므로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단칸방에서 매 끼니를 걱정할 뿐이기 때문이야. 맞아. 만약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소득 수준 차이는 꽤나 심하지.
한국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한국 문화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가끔 한국의 문화가 내 나라의 문화였으면 하는 부러움의 감정을 갖곤 한다. 하지만 그걸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우기며 남의 문화를 강탈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우기기로 많은 국가들에게 피해를 끼쳐왔지만 한국은 문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세계 최고인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감히 넘보기에는 너무 거대한 나라라고 생각해.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